지금 투기꾼들이 전국을 들쑤시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막 풍선효과니 1억 미만 아파트 매수세 몰린다고 매입하라고 하느니 지금 영끌 패닉바잉 하라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끝물이냐. 여태까지 투기꾼들, 특히 이번 정부의 투기꾼들의 행태를 봅시다. 자, 이번 정부 초창기에 가장 먼저 나왔던 정책 6.19, 그 다음에 초창기에 가장 강력하게 나왔던 정책은 파리 대책이었죠. 그랬을 때 2017년에 파리 대책 나왔을 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하고 양도소득세 강화했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적용 50%, 그리고 대출 규제, 그리고 뭐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지위 양도 제한 강화. 이게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고 시장 논리에 간섭하고 개뿔 다 집어치우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폐지한 거였죠. 또 뭐예요?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의무, 그리고 청약제도 개편. 자, 이런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양도세는 강화했죠.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예요. 그 대신에 보유세 강화는 없었죠. 그런데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보유세 강화할 때는 버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양도세만 강화했으면 오히려 이때 보유세가 강화되지 않았으니까 버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죠. 근데 그때 언론들이 뭐라고 했느냐. 똘똘한 한 채라고 그랬습니다. 30억대 고가주택 시장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다주택 보유하지 않고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고 있다. 아니 보유세는 그대로인데 양도세 1, 20% 늘어난 거 가지고 다주택자들 버텨야 되는데 이때 버티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 팔고 똘똘한 채로 집중하고 있다. 똘똘한 채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오른다. 똘똘한 채, 똘똘한 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때 똘똘한 채라고 하고 다 처분하고 한 사람들은 찔찔한 채 소리 듣는 거였죠. 왜? 투기가 횡행했으니까. 그래서 진짜 똘똘한 채가 됐느냐? 2017년 8월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가서 보시면 다소유 지수라고 있습니다. 다소유 지수에 보면 두 채 소유 지수 늘어났죠. 세 채 소유 늘어났죠. 네 채 소유 늘어났죠. 다섯 채 소유 늘어났습니다. 여섯 채, 일곱 채, 여덟 채 다 늘어났죠. 아홉 채 그대로 10채 늘어났죠. 11채 이상 여기까지 늘어났죠. 21채에서 30채 늘어났죠. 31채에서 40채 늘어났죠. 41채, 50채 유지됐죠. 51채에서 100채 늘어났죠. 101채 이상 그대로다. 즉 다주택이 늘었다. 그렇다면 왜 똘똘한 한 채를 이야기를 했느냐. 당시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팔아서 진짜 배기 투기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막상 보유세 강화 안 됐는데 막 처분하도록 유도해놓고서 진짜 다주택자들이 사고 있었다. 자, 9.13 부동산 대책 나왔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에 대해서 더욱 세게 들어갔죠. 뭐 있었어요? 일시적 2주택 면제 요건 강화, 그 다음에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하고 종부세율 인상,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이랑 다주택 주담대 막았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대출 강화, 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 보증, 전매 제한 기간 확대. 그래서 LTV 보면은 2주택 이상은 0%. 그 다음에 보유세까지 인상시켰다. 다주택을 더 때려잡는 정책이었죠. 근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끊임없는 똘똘한 채. 그러면서 똘똘한 채의 말에 넘어간 사람들은 수도권이나 이런 데를 매도를 했겠죠. 그거를 줍줍하고 매입한 사람들이 있겠죠. 언론과 결탁해서 정보를 얻는 사람들. 그러면서 똘똘한 채라는 말로써 서울 가격까지 띄우는 그런 짓거리를 했다. 여기까지가 9.13 때까지죠. 근데 9.13 때 이후 어떻게 됐어요? 집값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때도 물론 마찬가지로 가서 보시면 나옵니다. 다주택 소유 지수는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그때는 한 채 사라고 하더니 지금 막 영끌 패닉바잉, 뭐 요거는 실수 얘기하는 거죠. 패닉바잉 하고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2030까지 매수를 유도하고 있죠. 그리고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전세금 해서 풍선효과 사고 있고 뭐 수용성, 안시성, 김부검 용어 별거 다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풍선효과는 계속 번져갑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 폭발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서울도 폭발했다. 풍선효과는 어디로 퍼지고 있다? 외곽으로. 그러면서 규제 풍선효과 외곽에 무갭투기 뭐 기승을 부린다. 이거 무갭투기라는 거 자체가 문제죠. 외곽지역 키 맞추기 하면서 점점 더 외곽지역을 띄우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중심지만 띄우다가 점점 더 외곽지로 번져가고 있다.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과거에는 중심지 남기고 나머지는 다 처분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해놓고서 이제는 외곽지를 사는 것처럼 유도하고 있다. 요거 두 가지면 행태가 어떻게 되는지 답이 나오죠. 그럼 외곽지로 뭐가 따라가요?
규제 지역이 따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또 동두천 뜬다니까 동두천 규제 지역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 못 잡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비싼 가격에 올라가고 사서 규제 지역 지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론의 말에 따라서 풍선효과 따라간 사람들 집값은 올랐다고 하는데 사줄 사람이 없죠. 왜? 규제 지역 지정되면 팔기가 힘들어지는데. 일단 LTV 규제부터 들어갔고, 거기다가 다주택의 경우도 조정 대상 지역만 돼도 바로 3주택에서 2주택으로 바뀌어버리니까 2주택 가지고 있으면 괜찮던 게 안 괜찮아지죠. 취득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이 계속 풍선효과 이렇게 물리고 있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 안 되는 읍면 지역의 3억 미만 아파트, 그리고 외곽 지역에 읍면 지역은 가야지 1억 미만 아파트가 나오죠.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1억 미만 아파트 어디 평택, 춘천, 원주, 강릉, 안성, 동두천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외곽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3년부터 증여취득세가 뛴다. 왜? 시가로 하기 때문에. 자, 공시가격 1억 미만이었어요. 1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얘가 공시가격이 8천 정도 돼요.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가 안 됩니다. 근데 얘가 1억 7천이라고 올랐다고 칩시다. 그리고 얘가 한 9천 정도 올랐어요. 공시가격이. 그럼 팔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매수세가 몰렸어요. 엄청나게 올린대요. 막 2억까지 올린대요. 공시가격 1억 넘어가요. 3월에. 안 팔려요. 취득세 때문에. 물린 거죠. 안 물렸다 칩시다. 집값 오를까봐 계속 갖고 있어요. 2023년 되면 뭐 돼요? 얘에 맞춰서 취득세 부과합니다. 얘에 맞춰서. 요게 아니라. 지금 1억 미만 쫓아가는 사람들 9월이죠? 6개월 내에 파셔야 됩니다. 이득 보려면 그보다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6개월 내에 나보다 더 큰 바보를 찾아서 팔아야 됩니다. 왜? 내년 3월에 공시가격 책정될 텐데 집값 오른다는 1억 미만 아파트들 시세 막 1억대 후반 2억씩 올려버리면 공시가격이 그대로 1억 미만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찾을 수 있는 투기 수요가 없는 거죠. 자, 거기다가 외지인 매매 거래량. 자, 9.13 대책 나올 때, 8.2 대책 나올 때 똘똘한 채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했다. 그런데 외지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죠. 똘똘한 한 채를 유도해놓고 매도하게 만들어서 사도록 만든 거죠. 언론이 팔라고 이야기하는 동안 이 산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풍선효과 소리들은 투기 수요, 영끌 패닉바잉 소리들은 실수요들한테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다. 차익 남겨서. 이때 매도하라고 해서 사재기 한 다음에 풍선효과 투기 수요들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벤트리피케이션으로 밀려난 실수요들한테 팔아치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언론이 똘똘한 한 채 사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뭐 했어야 돼요? 차라리 그때 다주택 투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팔아서 차익 남기는 거다. 그렇다면 언론이 지금 풍선효과랑 영끌 패닉바잉 하라는 것은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뭐 다주택 사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 때 샀던 사람들 똑똑하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들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팔도록 유도해서 사고, 그 다음에 사도록 유도해서 팔고 있는 것이 지금의 언론의 행태다. 라이트하우스가 팔라고 유도를 했다. 제가 언제 팔라고 그랬어요? 다주택들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양도세 안 내리라고 온다고. 그리고 1주택 팔라는 얘기는 저는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가격이 정상화 시점에 사신 분들 굳이 지금 팔아서 차익 남긴 다음에 나중에 떨어지면 사라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희는 지금 무주택자들 실수로 사실 분들 2019년 방송할 때부터 고점이니까 사지 말아라 이 얘기만 했죠. 팔라는 얘기 한마디라도 했어요 제가? 가지고 계세요. 양도세 안 내리라고 올 테니까 이런 이야기 했지?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국을 어떻게 들쑤시느냐, 똘똘한 채 이야기해가지고 그래도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처럼 유도해서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 올라가지 않도록 팔도록 유도하고, 그걸 산 사람들, 진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진짜 투기꾼들, 큰손들이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2019년부터 할 시기 되니까 막 유도해서 올리고 있었죠, 거래량. 그러니까 2019년부터 경고 들어간 거예요. 사지 말라고. 이 사람들이 물린 거죠, 이 사람들이. 답이 보이시죠? 이제 어떤 식으로 여태까지 유도했는지. 자, 지금 아까 이야기했었죠. 2030들이 사고 있다. 자, 4050 다주택자들 시세 차익 보고 팔고 있고 2030이 영끌에서 사고 있다. 매입 비중 2030 늘어나고 4050 줄어든다. 비중일 뿐이고 2030도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죠. 다주택자 비율이 줄어들자 4050의 매매도 쪼그라들었다. 자, 다주택의 대부분들은 누가 가지고 있었다? 4050이. 그들이 2030한테 쭉 처분하면서 2030들이 쭉 사고 있는 거예요. 답 나왔죠? 결론, 전국을 들쑤신 것들 보면 어때요? 똘똘한 채 하면서 매도해가지고 요것을 진짜 큰손이나 정보 빠른 이런 인간들이 매입했다. 8.2, 9.13 때까지.
그리고 2019년에 한 번 떨어졌죠? 심리에서 변화가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한다?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면서 누구한테 팔았다? 영끌 패닉바잉. 또 풍선효과 믿는 더 큰 바보들. 그래서 뭐예요? 차익 남기고 팔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자, 풍선효과 번진대요. 풍선효과 번져서 규제지역 지정됐어요. 거래량 작살났죠. 내 거 안 팔려요. 적어도 한 2년은 갖고 있어야지 몸체크를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팔려요. 그리고 다음 지역 해가지고 또 그때 사는 사람들이 중심부부터 계속 열심히 팔고 있는 거예요. 전국을 들쑤신 투기꾼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도박장에서도 찐들은 패 속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따게 해주는 것 같으면서 벌게 해주고 본인들 벌고 빠지죠. 그리고 막판에 인제 와서 1억 미만 아파트, 그 다음에 풍선효과 넘어가는 아파트 산다고 하는 투기꾼들, 집값 올랐어요. 자산 늘어나죠. 자산 늘어났는데 니들이 팔 때 그렇게 되냐. 사줄 사람 없어지고 대출까지 잔뜩 껴서 샀다. 전세 끼고 샀다. 금리 인상되죠. 역전세 나거나 대출 못 갚게 되면 거품은 날아가고 경매, 그리고 경매로서도 다 못 갚게 되면 빚만 남게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